네, 정부가 코스피 4천의 온기를 코스닥 시장으로도 확산시키기 위해 활성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코스닥이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천스닥으로 올라설지 기대감이 커지는데요. 그동안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만들고 코스닥 벤처펀드도 출범시켰지만 반짝 효과에 그치고 말았죠. 천스닥에 대한 기대감 이번엔 현실이 될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상필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이제 만든다고 했는데요. 그 방향이 공개가 됐죠. 구체적인 얼개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올해 코스피는 상당히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코스닥은 코스피의 상승률의 이제 절반에 그쳤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 왜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이랬는지 우선 황세훈 연구위원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왜 상대적으로 이렇게 부진했을까요? 일단 시장에 구조적인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구조적인 문제요? 네, 일단 그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로 지적되는 부분은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상당히 저조하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활발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이루어지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시장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예. 사실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력, 정보력이 개인 투자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시장의 평가인 거고요.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 중심의 그런 이제 투자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타 중심의 투자 문화가 이루어지다 보면 네. 기업들에 대한 그 펀더멘탈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당장 내일 또는 모레 오늘 주가가 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조금 집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펀더멘탈에 대한 그런 이제 고민들보다는 단기적인 수급상의 이런 요소들에 대한 고려들이 더 많이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렇듯 기관 투자자, 안정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자금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이제 참여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장들이다 보니까 예.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의 정보 투명성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기관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업 분석 리포트를 요구를 하게 마련이거든요. 예. 그러면 증권사들도 이러한 기업 분석 리포트를 더 많이 생산을 해내고 이럴 텐데 일단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져 있으니까 예. 정보 생산 활동도 상대적으로 더 부진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예.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할 수가 있죠. 코스닥의 기관 투자가 투자 비율이 뭐 거의 한 자릿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지금 적은 5% 내외 정도인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 대부분은 지금 거의 80% 넘게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인 개인 것으로 나타나고 투자자들의 있습니다. 뭐 단타, 뭐 놀이터다 이제 이런 비판도 좀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이 코스닥 상승률을 올해 코스피보다 상당히 부진하다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금융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방안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활성화하고 어떻게 혁신하겠다는 전체 그림은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원상필 교수님이 어떻게 지금 정확하게 금융위원회 구상이 뭡니까? 코스닥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 방안이 뭔가요? 네, 사실 매번 반복되고 있는 또 같은 얘기를 똑같은 금융위가 얘기예요? 그대로 또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하겠다. 상패 요건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기관 투자 비용이 워낙 적으니까. 맞습니다. 그다음 문제가 되고 있는 뭐 기술 특례나 또는 성장 기업의 상장 요건을 손보겠다. 예. 예. 그리고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인데 예. 이제 뭐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겹고요. 어. 예, 매번 이 코스닥 시장의 부진, 그다음에 이 처참한 실적이 공개될 때마다 내놓는 대책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역시 또 반복된 내용들이라서 사실은 시장이 기대를 하기 좀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방안이 발표됐던 게 구체적인 방향 발표가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코스닥 시장 좀 올랐고 또 오늘도 좀 코스닥 시장 오른 거는 개인들이 좀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상당 부분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11월 이후의 예.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코스닥 시장의 주가 상승률이 그래도 상당히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코스피 시장의 상승률이라는 게 사실 코스닥 시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전체적인 기업의 그 펀더멘탈이 그렇게 완전히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평가하기도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은 오히려 조금씩 이제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적극적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사실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또는 성공, 추가적인 성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가를 할 예. 수가 있거든요. 기관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이전까지는 사실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 코스닥 시장을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접근을 해 왔었거든요. 예. 그 투자 대상을 선정을 할 때 예.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투자 대상에서도 아예 빠져버리는 네. 이런 이제 관행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 관심을 가지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이런 기본적인 그 투자 대상 선정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성과 평가에 있어서 코스닥 시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겠다 뭐 이런 부분들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조금 더 체질적인 개선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관 투자가들 유입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건데 기관 투자가들은 뭐 국민연금도 있을 거고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도 있을 거고 다른 기금들도 있을 텐데 지금은 기관 투자가들이 못하는 국민연금이 코스닥에 투자를 못하는 게 어떤 규정이 있을 텐데 비율이라는 게 뭘 바꾸면 뭐 기준 평가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게 정부 금융위원회 생각이고 이게 바꾸는 걸 뭘 바꾸면 실제 투자가 늘어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식당에 손님이 없는 거죠. 그러면 뭐가 코스닥이라는 문제입니까? 식당에 손님이 없다. 맞습니다. 그럼 반찬이 맛이 없거나 뭐 음식이 맛이 없으면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 음식이 맛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직원들이 불친절합니다. 네. 그다음에 식당의 위치가 매우 동떨어져 있을 때도 찾는 손님이 드물겠죠. 예. 마지막으로 그 옆에 좀 괜찮은 맛있는 식당이 있으면 네. 역시 내 식당은 파리가 날릴 겁니다. 지금 코스닥이 딱 그런 상황이죠. 예.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밥이 맛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려고 하면 좋은 기업들이 제대로 상장이 돼야 되죠. 좋은 기업들이. 예. 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의 절반이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됩니다. 1,000억 미만이다. 3분의 2가 2,000억이 안 됩니다. 예. 1조가 넘는 기업들은 다 해봐야 3% 수준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나 또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려면 예. 최소한 시가총액이 5,000억 이상은 돼야지 적어도 한번 사볼까 고민이라도 하는 건데 시총이 5,000억은 넘어야 될 텐데. 맞습니다. 네. 지금은 이거 뭐 구멍가게라고도 부르기 힘들 정도로 예. 너무 이 난잡한 상황인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연기금을 푸시해서 주식 좀 사봐라. 예. 기관 너네들 좀 어떻게 바꿔주면 주식을 사겠니? 네. 밥이 맛이 없는데 뭘 사겠습니까? 어떻게 그 식당을 방문할 수 있겠습니까? 어. 그래서 본질을 바꿔야 되는데 예. 지금 뭐 매번 정부가 반복적으로 본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네. 이를테면 뭐 임대차 계약을 한번 다시 써보겠다 네. 또는 간판을 조금 옆으로 크게 달아보겠다 같은 얘기하면서 네. 또 어떤 불필요한 이유들을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밥이 맛있어야 되듯이 코스닥에 좋은 기업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뭐 시총도 좀 작은 기업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조금 쉽게 입질, 뭐 투자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일단 국민연금의 정부가 무슨 기준, 수익률 기준을 조금 바꾼다, 평가 기준을 바꾼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수익률 평가를 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비교 대상을 예. 이제 설정을 하게 되거든요. 투자가 충분히 괜찮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준점이 있어야 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준점을 우리가 흔히 이제 코스피를 기준점으로 많이 쓰고 코스피를? 네, 코스피 예. 지수 그러니까 예. 코스피 지수가 얼마만큼 지금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데 이 기업은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느냐 또는 더 나쁜 수익률을 거두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코스피만 쓰는 건 아니고요. 네. 코스피 플러스 이제 코스닥
그러니까 혼합 지수를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운용 벤치마크를 살펴보면 당연히 코스피에 대한 투자분이 많기 때문에 네. 코스피 지수의 비중이 훨씬 더 높게 세팅이 되고요. 예. 코스닥 지수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세팅이 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코스닥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지수에서는 코스피의 비중이 훨씬 더 큰 거예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코스닥에 조금 많이 투자를 해봤더니 이게 코스피 지수가 지금 올해를 예를 들어서 예. 보면 코스피 지수는 굉장히 성적이 좋잖아요. 네. 반면에 코스닥을 투자를 했더니 코스닥 지수는 조금 별로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 이 벤치마크, 다시 말해서 비교 대상점에 비해서 투자 성과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평가를 높아집니다. 받게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중에서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높게 비중 세팅이 되어 있는데 예. 이걸 조금 떨어뜨리고 코스닥의 비중을 높여주게 되면 그 연기금들이 코스닥 기업들에 투자할 때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 네.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이 조금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 이런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그걸 바꿔서 높아집니다. 이제 코스닥도 하나의 벤치마크로 조금 더 삼아서 그렇죠. 평가를 벤치마크로서의 코스닥의 비중을 지금보다는 더 높게 가져감으로써 비교 대상이 코스피 지수가 아니라 코스닥 지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게 된다면 네.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게 정부가 생각하는 네. 기관 투자가들의 진입력을 확대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현재 지금 기준이네요. 발표된 내용들 중에서는 네. 뭐 이 부분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평가를 받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좀 기관들이 조금이 들어와야 될 텐데 들어오려면 이제 좋은 기업이 많아야 된다는 원상필 교수님의 말씀 상당히 공감이 가면서도 지금 이제 좋은 기업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신데 우리 시청자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했네요. 좀 투자자들이 잘 보면 알짜 기업도 좀 있다. 그러니까 좀 찾아내는 선구안을 좀 드리면 알짜 기업도 있다는 댓글 올려주셨는데 알짜 기업도 당연히 많이 있을 테지만 아까 원상필 교수님 걱정한 대로 우리 코스닥 시총도 낮고 좀 부실한 기업이 많다. 특히 뭐 좀비 기업들이 많아서 이 풍토가 좀 좋지 않다. 물을 흐린다. 이런 비판이 많은데 현재 상장 폐지 기준 이런 게 어떤 좀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너무 쉽지 않습니까? 상장 폐지가 어떻게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이걸? 네, 그 사실 뭐 지금 이제 정부가 매번 네. 본질은 무시하고 네. 그 옆에 있는 장가지들을 건드리는 것으로 대책이라고 계속 내놓고 있고요. 네. 사실 이번에 발표한 이 자료들도 몇 년 전 금감위 보도자료 보면 또 그대로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참 공무원들 일 안 한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벤치마크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이를테면 키가 작으면 운동을 열심히 하고 밥을 많이 먹어야죠. 네. 근데 키가 작으니까 이제는 자의 눈금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이 벤치마크를 지금 바꾸겠다는 그런 바꾸는 게 의미이기도 기관 하죠. 투자가들 유도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1%의 수익률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네. 투자할 만한 대상 그리고 괜찮은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놔둬도 묻지마 투자가 미친 듯이 들어올 겁니다. 아. 반대로 지금은 예. 그런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거들떠도 보지 않는 거죠. 음. 이를테면 지금 코스닥이 2000년도 초반에 나스닥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로 만들어진 성장주 시장 아닙니까? 네. 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저희 코스닥 시장이 나스닥 시가총액 대비 10분의 1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꽤 그래도 규모가 있었죠. 10분의 나스닥이 10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1%가 안 됩니다.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나스닥이 그 사이에 그렇게 시총이 불어난 거죠. 맞습니다. 나스닥은 성장했고 코스닥은 쪼그라든 거죠. 예. 네, 근데 여기서 다시 또 눈금을 바꿔가지고 키를 한번 키워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으니 네. 참 한심하고 네. 답답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국민 연기금들이 뭐 특별한 기준을 바꾸지 않아도 좋은 기업이 있으면 투자를 할 텐데 실제 여러 기업들이 코스닥에 상장해 있는 수백 개의 기업들 중에서 이미 조금 걷어냈으면 상장 폐지를 했으면 하는 기업들이 많이 섞여 있다. 그래서 퇴출을 강화한다는 건데 이 퇴출 절차는 어떻게 하면 좀 정부는 구상을 하고 있는 어떻게 강화를 하겠다는 건 혹시 좀 나왔습니까? 네, 일단 시가총액 기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점검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시가총액. 방향성. 예. 지금 현재 시가총액 그러니까 상장 폐지를 위한 시가총액 기준은 40억 원 정도 되거든요. 40억 예, 원. 40억 원. 예. 근데 이제 40억 원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예. 이 수준을 조금 더 올려서 150억 원 정도로는 이제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150억 이요? 지금 네. 상향 조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상장사가 이제 이러한 시가총액,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상장 폐지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시가총액 기준을 150억 원 정도로 조정을 하게 되면 2029년까지는 코스닥 상장 기업의 약 9.5%, 한 160개 정도의 코스닥 기업들이 2029년까지 퇴출될 가능성들이 있지 않겠느냐. 열에 하나가 좀 퇴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그런 거네요. 시총을 못 키우면. 시총을 못 키우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진입 장벽은 지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예. 기술 특례라는 그런 이제 제도들도 도입이 되어 있고, 근데 네. 이렇게 진입 장벽이 낮아졌을 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회사들의 퇴출도 조금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사실 상당히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고, 퇴출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음. 퇴출을 통해서 거기 쉽게 말하면 이게 구조 조정의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자원들을 더 효율적인 기업들에게 네. 배분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다라는 판단하에 예. 상장 폐지 기준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화해서 네.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성입니다. 그러네요. 시총이 너무 낮은 이 코스닥 기업들은 좀 긴장을 해야 되겠네요. 아직 이제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고 물론 이제 뭔가 좀 시간을 좀 주겠지만 네네. 그 시간 안에 어떤 일정 기준을 넘지 못하면 퇴출될 위험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건데 진입 문턱은 상당히 지금 아까 조금 낮은 상태라는데 이게 그러면 퇴출을 강화하면 진입 문턱을 조금 더 조금 낮춰서 많은 기업들이 좀 들어올 수 있게 일단 문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가게 되나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진입과 퇴출이 모두 다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진입은 많이 쉬워졌죠. 왜냐하면 진입은, 네. 국내에 있는 비상장 기업들이 상장이 돼야지 어쨌거나 비상장 시장에 또 이 자금이 회전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성장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또 벤처 캐피털의 엑시스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코스닥 상장이 필수적이라서 네. 상장 문턱은 많이 낮아져 있는데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들어오지 말았어야 될 기업들까지 막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 네. 문턱을 낮추다 보니까요. 맞습니다. 네. 특히 기술성 평가라고 하는 게 너무 엉터리였죠. 기술 상장 특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대부분이 거의 바이오 기업들인데 네. 예.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 애초에 자기들이 약속한 실적을 달성한 기업이 10개 중에 1개도 안 되거든요. 그래요? 예. 네. 마일스톤까지 저희가 같이 보게 되면 예. 20개 중에 1개도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저희가 신약이라고 하는 좀 특수성이 있으니까 네. 또 자본시장 기본적으로 좀 긍정 편향이 있다 보니까 네. 실적이 좀 빗나갈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내년에 수백억 적자를 내는 기업들이 예. 당장 올해 대규모 흑자라고 포장을 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사기에 가깝죠. 그러네요. 근데 지금 거래소가 이런 것들을 전혀 스크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걸러내지 못한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투자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예. 내가 매번 이거 손해를 보고 매번 속는구나. 그럼 공모 가격도 터무니없이 높게 설정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저희가 상장된 이후에 1년 후의 주가를 봤을 때 예. 공모가 대비 1년 후 주가가 공모가를 상회하고 있는 기업이 역시 10%가 안 되거든요. 10개 하나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공모 평가 자체도 엉터리였다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10년째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투자자들이 지극히 이성적이라고 하면 이런 시장은 하루빨리 떠나는 게 정상적이죠. 네.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식당에는 손님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참, 그래도 남아서 이게 개인들이 한 80% 투자 비중을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뭔가 이 자산을 부풀려주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정화를 해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게 정부 생각인데 그래서 퇴출 요건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아까 진입 요건도 조금 조정을 하는 게 기술 특례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는데 사례를 들은 게 그런 거더군요. AI, ESS, 우주 산업에 좀 맞춤형 특례 제도다 이런 걸 구상한다는 이건 무슨 뜻인가요? 조금 특례 평가에 있어서 전문성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요. 사실입니다만 예. 코스닥 시장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는 것은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미래 성장 산업, 미래 네. 먹거리 산업들이 계속해서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요 기업들, 예를 들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다 시장은 코스닥 시장에서 했단 말이에요. 카카오도 코스닥에서 이전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 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출발을 해서 성장을 하고 이것이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는 이런 가능성을 상당히 가능성은 오히려 높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예. 특히나 이제 그러면 결국은 이 성장 산업들에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여기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네.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지게 되는데 향후 우리가 성장 산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좀 전에도 말씀해 예, 주셨듯이 AI. AI 올해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고 예.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AI 우주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향후 우리 미래의 경제 성장을 책임질 그런 산업군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 특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네.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죠. 예.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 과중에 이제 시청자가 이런 댓글을 주셨는데 조금 증권회사들에게 좀 의미 있는 말씀 같아요. 이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주도한 게 정부가 아니라 증권사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들을 잘 고르고 공모가도 잘 평가하도록 뭔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시청자가 올리셨는데 그건 좀 맞는 것 같아요. 증권회사들도 조금 제대로 못 고르고 이게 상장만 하면 상장 수수료에 눈이 어두워서 뭐 공모가 높게 평가하는 눈 감아주고 그런 사례도 좀 많지 않을까요? 증권회사들. 아, 맞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증권사는 브로커니까요. 예. 네, 하나라도 더 상장시켜서 수수료를 받고 싶어하는 구조죠. 네. 하지만 이제 최종적인 평가는 거래소가 하는 건데 거래소가요? 거래소 평가가 엉터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엉터리 평가와 잘못된 브로커가 만나서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기업 중에서 뭐 코스닥도 아니고 코스피도 아니고 유가증권 시장도 아니고 나스닥으로 직행하겠다. 예. 이런 기업들이 꽤 지금 준비하는 기업들이 꽤 있죠. 어떤 느낌이요? 맞습니다. 뭐 이를테면 저희가 지금 AI에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데 예. 지금 유일하게 이제 한국에서 좀 쳐다볼 수 있는 기업이 퓨리오사인데 퓨리오사. 맞습니다. 예. 퓨리오사도 지금 당장 미국의 나스닥 바로 직상장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뭐 지금 엑사리온 같은 그런 팹리스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예. 뭐 암호화폐 관련주 두나무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다음에 요즘 시장에서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를테면 쿠팡도 네. 예, 이게 한국에서 돈 벌고 있는데 나스닥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쿠팡 같은 기업들이 한국에 상장됐다라고 하면 예. 저희가 주주로서 음. 또 어떤 선량한 관리자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건데 네. 참 속상한 일이죠. 그러네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회사들을 조금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잡아둘 수 있도록 정부가 정말 발가락이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신들의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풍토가 좀 돼야만 기업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참 아쉽네요. 자, 이 국민성장펀드 얘기도 이게 코스닥과 좀 되게 관련이 있게 정부가 얘기하는데 5년 동안 정부는 150조 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켰는데 이게 코스닥 시장에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나요? 국민성장펀드가? 일단 국민성장펀드의 주된 그런 투자 분야를 살펴보면 주로 이제 첨단 업종들이 많잖아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던 AI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방산, 그다음에 바이오 뭐 이런 쪽, 백신 쪽 이런 쪽 이제 첨단 산업 쪽으로 주로 많이 이제 투자를 하겠다. 예. 그리고 벤처 기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방향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정체성과 사실 상당 부분 겹치는 영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성장펀드는 당연히 코스닥에 대한 투자 비중을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충분히 있지 않을까. 예. 특히나 이제 코스닥 기업들 이제 혁신 기업들이 스케일업을 하고 이제 성장을 하고 그리고 네. 여기에 대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 코스닥 시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예.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코스닥 시장, 국민성장펀드는 코스닥 시장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집행할 가능성들이 있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국민성장펀드가 자금 지출이 되기 시작하면은 코스닥에 조금 훈풍을 좀 불 수도 있겠네요. 정부가 또 주장하고 있는 게 추진한다는 게 코스닥 시장 본부의 뭐 독립성과 자율성이다. 지금 한국거래소 내부에 본부 형태로 돼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정부가 생각하는 건 이거를 자회사로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떤 걸 기대하고 이런 정책을 예상하는 건가요? 이것도 참 이건이 참 답답한데요. 답답해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뭐 인사 문제나 또는 상장 대출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 않은 이유가 네.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예. 코스닥 본부에서 눈치를 맞습니다.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눈치 안 볼 수 있게 얘를 따로 떨어뜨려 놓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 그렇게 해서 자율성을 주겠다, 독립성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왜요? 뭔가 이게 제도를 좀 제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가는 조금 그런 면에서 조금 독립성이 커지면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코스닥 시장 본부를 더 별도로 자회사로 바꾸게 되면 독립성이 생기나요? 이를테면 예. 지금 국내 은행들은 민간 기업입니까? 정부의 공기업입니까? 민간 기업이죠. 100% 민간 기업이죠. 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이 정부의 통제를 안 받고 있습니까?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죠. 네. 완전한 민간 기업들도 네. 정부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공무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네. 그냥 자회사로 뒀다가 위원회로 바꿨다가 이걸 다시 본부로 넣었다가 네. 이렇게 이름표 바꾸는 걸로 해가지고 독립성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의구심이 든다 이거죠, 이 정책에. 역시 매번 반복됐던 얘기고요. 예. 이걸 통해서 전혀 독립성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게 매번 네. 증명됐는데 또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역시 공무원들은 몇 년 전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서 복사하고 또 이랬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공무원들 열심히 지금 밤새워가면서 안을 마련했을 것 같은데 과거 자료와 많이 비슷한 측면이 있군요. 뭔가 좀 정책이라도 좀 더 구체화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가기를 좀 기대해 보는데 여튼 그래도 시장은 이런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이 하나씩 구체화되면 이제 내년부터 좀 구체화될 것 같은데 그러면 뭔가 이제 코스닥 지금 천스닥 기대감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럴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수를 좀 전망한다는 건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오히려 조금 이제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높아지고 평가를 있다.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천스닥의 달성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장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가장 먼저 내년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올해 네. 경제 성장률이 1% 내외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내년도는 1.9에서 2.0%의 경제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예. 결국은 기업의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이거 네. 자체로도 코스닥 시장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할 것인데 여기에 플러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면 사실 올해 코스피 시장이 4천을 돌파할 것이라고 네. 예상했던 투자자는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 지원, 시장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4천까지 올라가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듯이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러한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천스닥을 달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제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 교수님께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원상국 교수님께도 전반적인 코스닥 시장의 전망 그리고 기왕이면 이런 이제 제도가 활성화되는 게 구체화되면 이 제도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뭐 업종이랄까 어떤 특별히 자금이 더 몰릴 수 있는 분야랄까 이런 것까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저는 뭐 천스닥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서거나 또는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해서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이를테면 지금 뭐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증시 매년 수백 %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랬나요, 거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들 지금 주식 시장이 미친 듯이 폭발하고 있는 이유가 예. 이 나라 기업들의 기업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뭔가요? 또는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해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냥 엄청난 유동성이죠. 돈이 풀려서.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네. 한국 M2 증가율 보면 사실 미친 듯이 공포스러운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코스닥 왜 갈 수 있느냐? 네. 유동성이 흘러넘쳐서 한 번쯤 시장이 움직일 수는 있겠다. 유동성의 힘으로요. 예. 네. 그렇지만 사실은 유동성으로 올랐던 건 또 곧 버블이 터지고 언제든 꺼질 수 있으니까요. 네. 오르면 오르는 대로 또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외면받으면 외면받은 상태로 참 불편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네. 보여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너무 똑똑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코스닥에 투자할까 나스닥에 투자할까 네. 어디 투자하시겠습니까? 네. 네, 이건 동네 구멍가게 갈지 아니면 신세계 백화점을 갈지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고민거리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빨리 구체화해서 서학개미 외국을 쳐다보는 우리 서학개미들을 국내 시장으로 돌리도록 좀 노력을 해서 우리 좋은 기업들이 좋은 가격을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상필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황세원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